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이 11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여기 지금 좀,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몇 개 나왔는데 다들 현 주가보다 목표가 낮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매각의 실적도 좋게 나오는데 대체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주된 이유가 뭔지, 내년에 기대를 걸 만한 건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리포트인지, 해당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해야 자세하게 이 리포트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이걸로 추정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있잖아요. 매각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행인 부분이고, 매각이 정말 좀 중요하다. 매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중요도를 따지자면은 매각 쪽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들. 실적이 사실 안 좋게 나왔어도 매각이라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행스럽게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다행스러운 점. 그냥 딱 거기까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잘 나올 부분들은 확인해 봐야 되는 요인들이죠. 4분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일 뿐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은 매각이라는 것이, M&A라는 것이 이 기업의 향후 주가에 크게,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영업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팔리는 이제 인수를 하는 기업에 맞춰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매각이라는 부분에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목표가가 낮게 제시된 이유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리포트에 왜 이래서 목표가가 낮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6일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투산인프라코 매각되면은 호재, 목표가 상승, 이런 식으로 매각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 두산 밖에서 지분을 제거한, 자, 여기에서 좀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두산인프라코가 어디에 매각이 될까?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두산인프라코가 인수전에서, 재무적 투자자, 인수를 원매자들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흘러나온다라고 했던 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사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두산 그룹과 두산 인프라코의 입장 차이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입장 차이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두산 인프라코 차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서 일단 기사를 먼저 한번 쭉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사가 10월 30일 기사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불확실성, 이 실사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먼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일단은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여기에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 매도자 두산중공업 측은 조만간 숏리스크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중으로 경영진 PT를 끝낸 다음에 본입차를 진행해서 내달 중순까지는, 11월 중순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들. 자,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우선 협상자를 대상을 해야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매각이 되는 것들을 좀 계산해서 호재냐 악재냐 그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내달 중순까지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우선 협상자가 언제
언제 선정이 되는지, 누가 선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매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걸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일단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실사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대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은 이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협상에서 얼마 살래, 얼마 살게, 뭐 그것만 정해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검토되고 있지만 반영되고 있지만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 일부 자료를 좀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 측이 두산인프라코 기술 유충 등을 우려를 해서 자료를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부분들 건설 장비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느 정도 형성된 전략적 투자자 달리 FI의 경우 실사 자료가 매물 검토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 사실 보시면은 전략적 투자자하고 FI 사모펀드냐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냐 GS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FA 사모펀드가 뭐 이해도가 없는 매물 검토에 이 매물 현대 건설기계 건설기계 산업에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인수를 한다?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보세요.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 기계를 판매를 하고 만들고 뭐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구가 제 아들이 뭐 제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영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없는 대주주가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게 또 리스크입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은 목적이 있어요. 사모펀드라든가 그런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국 내에 산업을 건설 산업을 지켜야 되는 보호를 해야 되는 산업은행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지주 그리고 여기 또 2순위가 GS라는 겁니다. GS가 나오지 않았으면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으로 끝이에요. 끝이었는데 GS건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너가 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지금 골머리가 아픈 거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은행이 지금 두산에 두산의 산업은행에 돈을 대출을 빌려주고 자구안을 줬고 그 자구안이 두산인프라코를 매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할 때 KDBI 산업은행의 자회사죠. 자회사가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현대중공업 니네가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지주 니네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해서 자국 내 산업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시너지로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은 사실 뭐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KDBI가 계속 너 들어와 너 참여해 계속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산업은행이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현대중공업한테 줘버리고 이게 시너지를 내가지고 글로벌 볼보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글로벌 5위 기업으로 좀 성장을 시키고 자국 내 산업을 좀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GS건설이 들어왔네. GS건설은 전략적 투자자가 되겠죠. 전략적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좀 부실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니네는 어차피 사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 나면 팔고 나갈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의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 의견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구조 여기 문제제기 그럼 뭐 안 사면 되죠. 뭐 GS 현대중공업 현대나 GS나 이렇게 좀 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다.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두산인프라코의 중국 지부가 있죠. 연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두산중공업 측이 끝내 패소할 경우 8천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배상국을 물어줘야 된다. 두산인프라코 역시 연대보증 형태로 손실 일부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두산중공업 손실을 떠안는 방안을 검토를 하며 원매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다 떠안을게. 법적 검토 끝에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원매자들에게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해 왔다. 지금 이제 좀 이게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법적 검토 끝에 원래는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패소하면 다 떠안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적 검토 끝에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GS 물론 이제 현대도 물론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여해가지고 뭐 낙동강 오리알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더 우리가 피해를 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산업은행이 억지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법적으로 검토하기 끝에 두산중공업이 손실을 떠안겠다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얘네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제대로 된 협상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두산중공업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방안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인프라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요인들, 자, 여기 그 법적 검토 끝에 어렵다는 결론이 다다랐다고 하니까, 인프라코어의 몸값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떠안을 테니까 몸값을 올리자. 이렇게 됐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몸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법적 결정 끝에 뭐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요구해 왔다라는 부분들. 자, 1조 3천억 가량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뒤 수취하는 매각 대금 안에서 우발 부채 전량을 처리하는 방안을 요구를 했다. 이런 방안 역시 두산중공업 측이 기존 주주들의 반발과 배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내며 난색을 표하자 인수 의지 자체가 상당히 꺾이는 것이 아니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고 싶어 할까? 그게 아니라면은 두산인프라코의 매각 대금이 1조 3천억 원 가량이 아니라 그 1조 이하로 낮아지는 부분들이다. 사실 1조 여기서 법적으로 걸려 있는 게 이자랑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조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면 3천억만 받아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매자의 뭐 그 가격 협상에서 좀 불리한 조건이다.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된다. KDBI 현대중공업 그룹 컨소시엄으로 기울 것을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발 채무가 좀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그룹도 좀 진행을 할지 산업은행과 KDBI가 두산중공업이랑 어떤 결론으로서 나타낼지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아까 질문을 좀 주신 분께서 목표가가 다운된다라는 부분들 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목표가를 좀 다운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이든 실적이 잘 나든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누가 되느냐. 일단은 현대중공업 지주일 것 같은데 차우선으로는 이제 GS건설이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근데 이제 우선 협상자가 누가 되느냐가 먼저 가장 제일 중요하다. 우선 협상자가 되면서 그 이제 회사랑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뭐 법적으로 공방이 좀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할게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상자가 선정이 될 때까지 내달 중순 이번 달 이달 중순까지는 협상자가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참고는 해주시고 일단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매도를 결정을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서도 그럴 것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또 그때도 이제 진행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조금 결정을 하기에는 이후에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뭐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좋은 소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원래 M&A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나왔다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가 좋은 소식이 나왔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슈에 대한 등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매각이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보고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관점으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봅시다 일단.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랑풍선 현재가 28,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어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차 목표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